자, 예, 44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5번입니다. 5번 타심통의 대상은 마음 밖에 있지 않은가 하는 대목인데 한번 보이나 보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타심통의 대상은 밖에 있지 않은가. 참 어렵다. 그래도 와 닿지 않는다. 그리고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여전히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는 색다르게 질문을 던져보자. 옛날 텔레비전 드라마에 궁예가 언급한 관심법이라는 말이 인기를 끌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능력이다. 이를 절집에서는 타심통이라 한다. 육신통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 타심통에 의해 알려진 다른 사람의 마음은 곧 인식의 대상이 된다. 유식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식의 대상은 식을 떠나서 별도로 있지 않다고 하였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본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일 수 없지 않은가? 즉 인식의 대상인 다른 사람 마음은 분명히 내 마음 밖에 있다. 유식무경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가? 예리한 질문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 마음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은 인식 주체와 바로 마주치는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사과를 잡거나 태양빛을 볼 때는 직접 마주친다. 반면 타심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직접 볼 수 없다. 참고로 직접 마주치는 대상을 전문 용어로 친소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본질로서 그 너머에 있는 대상을 소소연이라고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식이 일어날 때는 식 자체에서 보는 쪽인 견분과 보이는 쪽인 상분으로 나눠진다. 타심을 아는 식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44페이지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친소연이라고 하는 낯선 말이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또 소소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친소연이 무엇인지 소소연이 무엇인지 그리 나오고, 그 소소연 밑에를 읽어보면은 소소연이라고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식이 일어날 때는 식 자체에서 보는 쪽인 견분과 견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보이는 쪽인 상분이 나옵니다. 견분, 상분. 그 또 친소연, 소소연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보면은 왼쪽에는 제6식 자체분이 있고 사각형에, 오른쪽에 보면 제8식 자체분이 있습니다. 제8식 자체분은 무엇이며 제6식 자체분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8식 자체분의 밑을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견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상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견분은 볼 견자니까 주관이고, 상분은 주관 앞에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또 왼쪽으로 보면 덧칠된 세상이라고 하는 상분이 있고, 또 왼쪽에 보면은 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 자체분에서 나오는 견분이라고 하는 주관과 상분이라고 하는 덧칠된 세상이 이렇게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 제8식 자체분에는 보면은 견분이라고 하는 주관이 있고 대상이 있는 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분을 갖다가 밑을 보면은 제6식의 소소연이라고 하고, 그 왼쪽에 보면 제6식의 친소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도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8식이 있는데 이 속에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숙식이라고 하는 있고 일체 종자식이 있습니다. 종자라고 하는 것은 기억종자입니다. 기억정보입니다. 그러면 이 종자가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창고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저장되어 있는 이것을 아리아식이라고 하고, 이 저장되어 있는 이것을 이숙의 역할에 의하고 다를 이자에다가 숙성할 숙자, 다르게 숙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숙의 역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별이 있고, 여기 태양이, 하늘이 있고, 이 달이 있고, 이 산화 대지와 숲과 나무가 있고,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쪽에 있을 때는 무기성입니다. 무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 악의 기록이 있으면은 에너지가 강하게 있는데 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기록이 없는 상태를 무기성이라고 합니다.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하면 여기서 내가 반항을 하면서 화가 이렇게 쑥 올라옵니다. 그러면 화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무기성이에요.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머리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미운 놈, 좋은 놈, 나쁜 놈 뭐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는 상태예요. 선이라고 하는 기록, 악이라고 하는 기록이 조용하게 있는 것을 무기성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극을 받아 가지고 이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소소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나라고 이렇게 여기면은 이것은 제7식에 있는 자의식이에요. 이것을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라고 하는 이것인데 이것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의식이에요. 그러면 이 자의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기억 종자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가 만들어져요. 나의 입장에서 제6식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의식인데 이 의식은 제7식의 자의식을 이렇게 묻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바깥에 있는 이 대상을 보면 미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운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이 대상이 친소연이에요. 이거는 친소연은 직접적인 것, 소소연은 간접적인 것. 그러니까 아리아식 속에 있는 이 정보가 이숙의 역할에 의하고 이렇게 탁 펼쳐졌을 때는 무기성이에요. 이것을 어타기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8 아리아식을 타인할 때, 저것할 때 이 타예요. 제8 아리아식에 의거하여 일어나는 성질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보가 바깥으로 이렇게 탁 펼쳐져 버린 겁니다.
펼쳐졌을 때 이것은 무기성이에요. 이 소손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미운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여기에서 자라고 하는 제7식이 작동이 되어 가지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했으니까 내가 화가 딱 나는 것이 친소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는 것은 전부 다 친소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나쁘다 하는 것은 직접적이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인데 이 직접적인 이것은 누구냐? 이 미운 사람이 누구냐? 내 마음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아리아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앞에 있는 이 책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 바깥에 책상이 있다라고 보잖아요. 이렇게 직접 보는 것을 친소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책상은 우리 아리아식에서 만들어내 놓은 것입니다. 그래 아리아식에서 만들어낸 이것을 소소연이라고 그러고 간접적인 거예요. 이 우주는 아리아식에서 만들어내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내 머릿속에서.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서 내 마음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친소연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이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종자가 이 우주를 탁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우주를 만들었을 때에는 이 우주가 뭔지를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이것은 무기성이라고 하고 의타기성이라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칠판을 보면은 칠판은 흰색이다, 사각형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입장을 빼버리고 이 칠판을 보면은 이것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사각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칠판은 그 만들어질 때부터 사각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개미가 보면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마을이에요. 마을. 엄청나게 큰 마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보면은 조그마한 이 칠판이에요. 그러면 칠판이라고 보는 이것이 우리의 착각인 친소연이에요. 개미는 이것은 자기 마을이다. 이렇게 넓은 마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개미의 친소연이에요. 그러면 이 칠판은 소소연일 때는 뭐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소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리아식 속에 있는 이 기억 정보가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졌단 말이에요. 펼쳐져 있는 이것은 간접적입니다. 그 펼쳐져 있는 이것을 나라고 하는 이것이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이 산을 보고 이 미운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을 친소연이라고 하고 나의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는 소소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런 이제 그 인도에서 수행을 했을 때 이런 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탑을 갖다가 부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탑이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든 가짜니까. 그러면 왜 이것을 해체를 하라고 하느냐면은 이것이 우리 눈에는 친소연으로 보이잖아요.
직접적으로 내 눈앞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인간이 만든 탑이에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탑입니다. 그러면 이 높이가 뭐 한 10m 된다 이렇게 하면은 개미는 이 탑을 얼마나 크게 볼까? 어마어마한 백두산보다 에베레스트만큼 크게 보겠죠. 그러면은 인간이 보면 이것을 10m라고 하고 개미가 보면 에베레스트만큼 높다라고 하고 이렇게 각자가 친소연은 다 자기 업대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소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탑의 높이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의 업에 의해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펼쳐져 있는데 이것은 무기성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성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때는 친소연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칠판을 우리가 볼 때는 가짜입니다. 친소연이니까. 그러면 수행을 해서 내가 보는 칠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니까 이것을 해체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체를 하면은 이 칠판이 사라집니다. 보는 나도 사라지고 보이는 대상도 같이 사라져요. 왜 사라지게 하느냐? 우리가 보는 이 친소연은 전부 다 가짜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친소연이 비어진다 이 말이에요. 비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없는 상태가 진리냐면 진리는 아니에요. 없는 상태가 되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가짜였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친소연으로 보이는 이 가짜들 이것을 친소연이라고, 소소연은 아리아식 속에 있는 정보가 무기성으로 이렇게 펼쳐진 겁니다. 이 펼쳐졌을 때는 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나가 있으니까 이것은 내 앞에 있는 산이다, 이것은 저 하늘에 있는 별이다 이렇게 나의 입장에서 봅니다. 그런데 팔식에서 바로 이렇게 소소연을 펼쳐지면은 내가 없습니다. 나다 너다 하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펼쳐졌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의타기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무기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밉다, 이것은 높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아리아식 속에 있는 정보가 무기성으로 이렇게 한번 펼쳐진 거예요. 펼쳐진 이것을 제7식이 작동해갖고 이것을 나라고 이렇게 딱 가상적으로 만듭니다. 내가 만들어져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제7식이 작동이 돼갖고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아닌데 이것을 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것은 남이에요. 이것도 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이 주관이 있고 남이라고 하는 객관이 있는 거예요. 객관은 상분이라고 하고 주관은 여기서 뭐라고 되죠? 견분입니다. 견분. 볼견자입니다. 이 상분은 대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견분이라고 하는 이 주관과 상분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나와 너로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친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는 이것을 친소연이라 하고, 소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아리아식에서 무기성으로 앞에 탁 펼쳐 놓는 것을 갖다가 간접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친소연이라고 하는 이것이 간접적인 직접적인 이것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 몸도 실체가 없습니다. 내 몸은 지금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보니까 딱딱한 내 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몸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독립되어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 있는 태양이 없어져 버린다. 태양이 사라져 버리면 요 방안은 영하 273도가 돼요. 그러면 태양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태양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정상령이라고 그래요.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데 정상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목숨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렇게 지금 있는데 요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지구라고 하는 이 껍데기에 요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국민학교 과학 시간에 이걸 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인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우주의 미하로 떨어져 가고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있는데도 마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력에 의해서 우리 목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간접적인 연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이 지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내가 마치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연들에 의해 가지고 내 몸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공기를 마시고 훅 뱉어버리면은 이 공기하고 관계없이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 태양의 에너지가 없이도 내 스스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공기가 없는 순간에 우리는 5분 만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태양이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1초 만에 영하 273도로 동태가 되어버려요. 그런데도 이런 도움도 없으면서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원래부터 없는 것인데 내가 있다라고 잘못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내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몸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매일 해체를 해가지고 계속 보라고 하는 거예요. 봐라. 여기에서 이 밥을 안 주고 공기를 안 주고 물을 안 주면 우리는 금방 죽어버리지 않느냐. 그러면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기와 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이것을 왜 나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런 조건이 안 맞는 순간에 우리는 그대로 분해되고 허공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 눈은 못 보는 거예요. 이 진실을 못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뚱은 한시도 이렇게 딱딱하게 있는 적이 없습니다. 매일 이렇게 공기처럼 아침 안개처럼 이 몸은 움직여요. 그러면서 몸 바깥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있어갖고 이 몸하고 이 바깥하고 딱 이렇게 이것은 내 몸, 이 바깥은 내가 아니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항상 바깥하고 내 몸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느 날 이것만 내 몸이고 이 바깥은 내 몸 아니야 하고 이런 이상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제7식이라고 하는 자아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상적인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해가 되면은 우리는 어떤 수행을 하느냐면은 내 몸이 없는 것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전부 다 이 아침 안개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딱딱한 내 몸이고 10년 전에도 내 몸이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전체가 내 몸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가르쳐 주려고 이 신소연, 소소연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만든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로 이 나를 만들었고, 이것도 앞에 있는 이 산도 내 정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꿈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꿈속에 다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시기 질투를 해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시기한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네 하고 말은 안 해도 알아요. 그것이 타심통입니다. 남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의 마음을 대충 알아요. 이 마음이 아주 민감한 사람은 이 타심통에 대하면 그 사람 마음을 속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환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 본다 하더라도 대충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눈만 깜빡해도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랬을 때의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냐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에서 나를 시기 질투하구나 하고 내가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타인의 마음을 읽었을 때의 그 타인의 마음은 누구냐 이거 말이에요. 진짜 타인의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타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수행을 할 때 눈을 감고 내 안방을 상상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방을 상상하면은 집중만 잘 되면 안방이 환하게 보여요. 그러면 안방을 환하게 보이면은 가구도 있고 문도 있고 천장도 있고 앞에 테레비도 있고 이렇게 내 안방이 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방은 누구의 마음이냐? 진짜 내 안방이냐? 내 마음이죠.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기억 정보를 가지고 내 안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집중이 잘 되면은 진짜 내 방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내 안방을 직접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안방은 이건 내 안방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방은 누구의 마음이냐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갖고 타인의 마음을 이렇게 타심통을 열려가지고 타인의 마음을 본다고 하면은 저 사람 저렇게 나를 갖다가 시기 질투하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시기 질투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고요? 그 사람 마음이냐? 아니죠. 내 마음이에요. 그것이
친소연이라고요. 친소연. 직접 우리가 타인의 마음도 결국은 내 마음인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만 알면은 이 유식은 전부 다 끝나버린 겁니다. 여기서 제8식 자체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리아식 속에서 이렇게 탁 펼쳐졌을 때 의타기성입니다. 여기에서 견분과 상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의타기성이에요. 그럼 왼쪽에 이렇게 덧칠된 세상 상분이라고 하는 이것은 누가 보느냐면 제6식의 견분이 덧칠되어 있는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이것이 친소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이제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만든 친소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운 사람하고 이렇게 다툴 때 보면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이 저렇게 더럽다라고 안 해요. 저놈이 나쁜 놈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고치자고 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화가 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든지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났을 때에 저놈 나쁜 놈이다 라고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놈이 나쁜 놈이 아니고 내 마음이 더러운 놈이에요. 그 대상은 누구냐면은 내가 만든 대상이에요. 내 마음이 만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놈이 나쁜 놈이고 저놈이 더러운 놈이라고 하지 내 마음이 저렇게 더럽구나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에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면은 바깥에서 나를 무시하고 저렇게 나를 갖다가 천하게 취급하는 저 대상이 나의 더러운 마음이 저런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공부예요. 그거 알아라고 지금 유식 배우는 겁니다. 또 그 읽어보면은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 앞에 이 소소연입니다. 앞에 덧칠된 상분 그 친소연을 본다. 그 상분은 다른 사람 마음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 친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비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거울에 비친 사과를 보는 경우와 같다. 사과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사과를 본 것처럼 다른 사람 마음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에 나타난 다른 사람 마음을 본 것이다. 이제 이론은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직접 본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이해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싸울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이론을 배우고 해도 이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저 나쁜 놈이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저 놈을 갖다가 두드려 패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한 사람은 저놈을 두드려 패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더러운 마음을 두드려 패야 된다 하는 것이 공부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갖다가 10년을 해도 저 더러운 놈 저놈을 두드려 패야 돼 이렇게 해요. 아무리 공부를 계속해갖고 저 사람의 저 더러운 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 하더라도 모르는 채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저놈이 바로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저놈이 나쁜 놈이야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는 이 지름대예요. 또 밑을 보면 친소연, 소소연 또 전문 용어가 나왔다. 혹시 답변하기 힘드니까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다. 무엇인가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가 등장한다. 제8식이 만든 세상이 있고, 이것이 어타기성입니다. 제8식이 만든 세상이 있고 제8식이 만든 세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6식이 인식하는 세상이 있다. 이것이 친소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보십시오. 제8식이 만든 세상이 있고 이것이 소소연입니다. 그 다음에 제8식이 만든 세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6식이 제7식의 힘을 받아갖고 제6식이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세상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친소연입니다. 이때 제8식이 만든 세상이 그 바탕이 되고 본질이 된다. 이것이 어타기성입니다. 그러나 제8식이 만든 세상이 제6식에 직접 인식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제8식의 소소연은 우리가 직접 인식을 못해요. 식마다 각각 자기 소연인 대상인 상분이 있다. 이때 제6식의 입장에서 제8식이 만든 세상은 소소연이라고 하고 제6식의 상분은 친소연이 된다. 이 상분이라고 하는 건 대상입니다. 친소연이 된다. 이 세상을 덧칠하여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제8식의 상분이자 동시에 제6식의 소소연이고 덧칠된 세상은 제6식의 상분이자 제6식의 친소연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제8 아리아색에서 한번 바깥을 탁 펼쳐 나온 것이 소소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7식이 관여돼 가지고 자아의식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제6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의식이 작동이 되는 것을 친소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소연하고 친소연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것은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 또 보십시오. 이것이 한 번에 1년 만에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재입니다. 천재. 나는 이것이 한 20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것이 이해가 된다 하면은 그분은 부처님하고 동급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내년에 또다시 모를 겁니다. 6번 결국 대상인 타심이 있으니 타인의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 오직 식뿐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보이나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친소연이든 소소연이든 본질이든 어쨌든 다른 사람 마음이 내 마음 밖에 있다는 말이 아닌가. 이와 같이 이미 다른 대상이 있으니 어찌 오직 식뿐이고 대상이 없다고 하는가. 여기서 유식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드러난다. 오직 식뿐이라고 해서 단지 하나의 식이라는 뜻은 아니다. 만약 단 한 사람의 식만 있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나아가 모든 중생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오직 식뿐이라는 말에는 깊은 뜻이 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표현은 어리석은 이의 집착한 바인 여러 식을 떠나 색등이 시류하다는 견해만을 제거한다. 색법 등이 전적으로 없다는 말이 아니다. 앞에서 신법, 신소법, 색법, 불상응행법, 무위법의 일체법이 모두 식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일체법은 식을 떠나지 않으니 통틀어 식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따라서 유식의 식에는 식을 떠나지 않은 법이 모두 포함된다. 오직 식분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식만 있다는 뜻이 아니다. 식은 일체 유정에 각각 80등이 있음을 통틀어 나타낸다. 이 세상은 일체 유정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내 마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일체 유정의 마음이 함께 이 세상을 펼친다. 이 세상을 펼치는 데서 서로 힘이 되어 함께한다. 이를 전문 용어로 서로가 서로에게 정상연이 된다고 한다. 예, 여기까지. 이 정상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 다 배울 것인데, 우리는 사연이 있습니다. 4가지 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연, 소연, 그 다음에 차재연, 그 다음에 정상연이 있습니다. 1, 2, 3, 4, 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상연은 뭐냐 하면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입니다. 인은 요것이 인이에요. 제8식이 인이고, 이것이 연입니다. 그래서 인은 제8식이 인이고, 연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타난 이것이 연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그러고, 소연은 이것을 나라고 했을 때 이 바깥에 있는 대상을 소연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차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생각을 할 때도 이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차재연이라고 합니다. 정상연은 이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정상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은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이 칠판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각자가 자기가 만든 칠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든 칠판은 이것이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각자가 이 칠판을 만들었는데 왜 같이 보일까? 이것이 우리가 공업이라고 그래요. 공통된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이 칠판이 사라져 버릴까? 나의 우주가 사라지니까 이 칠판이 사라지냐면은 안 사라져요. 다른 사람의 칠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칠판은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상연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그러니까 인연과 소연과 차재연 외에는 전체가 다 정상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직접적인 인연은 밥을 먹으니까 내가 살죠. 그러면 이 밥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이런 것만 사느냐? 이 우주의 그 인력이 있어야만이 살아요. 그리고 태양에 힘이 있어야만이 살고, 만유 인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수많은 이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많은 조건들이 전부 다 정상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연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유식의 사연이라고 하는데, 이 뒤에 나오면 이제 전문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인연은 요 인과 저 연이 인연이고, 소연은 이것을 나라고 하면 내 앞에 있는 이 대상을 소연이라고 한다. 차자연은 생각은 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생각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차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차자연이라 한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정상연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정상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라고 하면은 또 잊어버리고 이 무슨 뜻이지 하고 또 잊어버립니다. 저도 이거 수없이 잊어버리고 수없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하고 찾아보려고 몇 번을 하고 몇십 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인년과 연년과 차저영 외에는 전체가 다 정상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더라도 남아있는 이들에 의해 펼쳐진 이 세상,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부 다 정상년에 의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대로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수많은 촛불이 큰 방 안을 밝히고 있을 때 촛불 하나가 꺼지더라도 그 방은 여전히 밝은 것처럼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이 정상년의 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마음에 펼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누가 죽거나 눈을 감아도 세상은 그대로 있다는 자연스러운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방금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이유가 마음을 떠나 별도로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근거는 될 수가 없다. 그때 세상은 남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 펼쳐진 세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꿈과 영화로 비유하듯이 이번에는 꿈을 다른 영화로 살펴보자. 바로 인셉션이라는 영화다. 저도 이거 인셉션을 갖다가 몇 번을 봤습니다. 되풀이해서 자꾸 이렇게 한번 봤는데 꿈을 다루는 영화잖아요. 굉장히 실감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는 등장인물이 같은 꿈속에서 함께 들어가 꿈을 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즉 여러 사람이 같은 꿈을 꾼다. 어떤 사람은 꿈에서 깨어나 생시로 돌아가지만 계속 꿈속에 있는 사람은 꿈이 꿈인 줄 모른다. 꿈인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 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꿈이다라고 알면은 이 꿈속에 쏙지 않죠. 그런데 대부분 모르잖아요. 이것이 꿈으로 보입니까? 집에 돌아가시하고 아들, 딸이 꿈이다? 말이 됩니까? 아마 불시명 가사님은 아마 말이 될 거예요. 아니 내가 키우고 내가 기르는 내 아들, 딸이 꿈? 이거 인정할 수 있을까? 그 인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들, 딸을 쓰다듬고 이렇게 만지고 볼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직접 만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아들의 진짜 모습은 아들, 딸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 아들, 딸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내 기억 정보예요. 인간으로서 만들어내 놓은 이런 정보에 의해서 아들, 딸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것을 만들어내 놓습니다. 이것을 친소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슬퍼하는데 뭐 때문에 슬퍼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슬퍼하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들이 죽었다, 딸이 죽었다 이러면은 너무나 슬프고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딸을 내가 알까?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우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하죠? 자기 한풀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못 살고 하는 자식은 대성통곡을 하고 부모한테 울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잘 사는 아들, 딸들은 오면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행복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안 울어요. 그런데 못 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모들이 돌아가시면은 너무나 이렇게 슬프게 운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자기 한풀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지 부모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들이 자기가 죽으면 슬퍼한다? 뭐 때문에 슬퍼하지? 그러면 부모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슬픔의 대상이 될 수가 있나? 한번 물어보라고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죽는다. 그러면 자식이 슬퍼하고 운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슬픔의 대상이 될 수가 있나? 자기가 어떻게 슬픔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 울고 평가하는 것은 자기 한풀이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슬픈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무기성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슬퍼하는 것은 친소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풀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음력들이 쏟아 나와가고 그 한풀이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면은, 알려고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내 아들, 딸들, 이거 안 깨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들에 대한, 딸의, 자식에 대한 그 애달픈 마음, 그 사랑스러운 마음, 이렇게 하는데 아들은 그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할까? 안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친소연이거든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아들, 딸의 그 진짜 마음은 뭘까?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이건 이쁜 꽃이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한테 뭐 안 물어봅시다. 너 이쁘냐? 이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이뻐. 이렇게 대답하나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아이고 이 쟁반을 이쁘게 만들었네. 인간의 친소연이라고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의미를 붙여갖고 이 꽃은 이쁜 것이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쟁반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너 이쁘냐? 이 쟁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친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는 자기의 세상이다고요. 그런데 그 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가짜인 친소연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100번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들이 죽는다. 그럼 아는 것이 저 천리 말리 도망가 버리고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죽었다고 난리를 피운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써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인셉션이라는 그 영화가 있고, 이 영화는 등장인물이 같은 꿈속에 함께 들어가 꿈을 꾸는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은 꿈을 꾼다. 어떤 사람은 꿈에서 깨어나 생시로 돌아가지만 계속 꿈속에 있는 사람은 꿈인지를 모른다. 더욱이 나중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영화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함께 같이 꾸는 꿈속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을 것이다. 뛰어난 유직 논사가
함께 하던 그 시절에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에야 더 말할 것이 있는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서인지 모르지만 유식 논사들은 믿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체는 오직 식뿐임을 믿어야 한다.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자는 오직 유자입니다. 식은 식이거든요. 오직 식뿐이지 바깥에 있는 사물은 일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운 내 아들, 딸은 정말 있을까?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아들, 딸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런데 자기는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워온 내 아들을 내가 모르면 누가 안단 말이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일체는 오직 식뿐임을 믿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믿음은 맹신을 뜻하지 않는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힘이 된다. 그래도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을 들어 놓는 김에 그래도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믿음이 있다면 앞에서 말한 내용을 곱씹으며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제2장 식이전변한 세상, 식전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 장을 또 넘어가면은 1번 식이 나타낸 아와 법.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아와 법. 밑에 이제 1번 보는 나가 있고 보이는 세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도 많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나라는 놈이 분명히 있고 나에게 펼쳐진 세상,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식뿐이라고 한다. 오직 우리의 의식뿐이라고 한다. 그러한 의문을 유식논서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만약 오직 식만 있다면 어찌하여 세간과 여러 성인의 가르침에 아와 법이 있다고 말하는가? 경전에 나가 있고 법이 있다라고 하는가? 우선 아와 법에 대해 살펴보자. 나라는 놈이 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런 나를 둘러싼 여러 모습이 있다고 여긴다. 컵이 있고 책상이 있고 뭐 천장이 있고 별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둘러싼 여러 모습이 있다고 여긴다. 보통 전자를 아라고 하고 나라고 하고 후자를 법이라고 한다. 이 세상 이 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와 법을 좀 더 따지고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아를, 이 아자는 나 아자입니다. 아를 정리하면 아라고 하는 것은 상주하다. 상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아라고 하는 것은 상주하다. 영원하게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이다. 또 주체이고 또 스스로 내 몸과 마음을 부리며 행동한다. 는 특성이 있다.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유식에 있는 이제 이 아와 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아를 정리하면 아라고 하는 나는 상주하고 상주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져 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주한다. 항상 머무르고 있다. 절대 나는 변화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상주하고 이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나가 둘이 될 수가 없죠.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주체가 있다.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고, 그리고 내 몸과 내 마음은 스스로 부리며 행동한다. 이것을 나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특성이 있고 자유자재함을 그 성품으로 한다. 내 몸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이것을 근본 성품으로 한다. 이것을 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법은 괴지 또는 임지자성, 괴생물해, 유식론에서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번역하기도 힘든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무력의 뜻으로 나타낸다. 이 말을 풀이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보존한다. 컵이 있으면 컵이라고 하는 고유한 그 자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컵을 보면 아, 저것이 컵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 자기 자체가 있는 거예요. 법은 자성을 보존하고 그 자성을 본보기로 하여 그 사물을 이해하게 한다. 이 말을 또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더 쉽게 풀이합니다. 다시 풀이하면 법이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무엇임을 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도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컵은 가운데가 텅 빈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 물등을 담아 마실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한 특성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컵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우리가 컵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이 뭐냐면은 위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법은 괴지 또는 임지자성, 괴생물해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문을 갖다가 이제 풀이한 것이 이 내용이에요. 또 읽어보면은 어떤 이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아라고 하는 것은 인식 주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대상이다, 현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쉽게 이해하면 아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나라고 하는 주체를 말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아를 포함하여 그 주체 앞에 펼쳐진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보고 느끼는 나라고 하는 이것을 나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도 법이지만 내 앞에 있는 책상이고 컵이고 이 천장이고 이 등이고 전부 다 이게 법이에요. 이 대상들. 그래서 그 주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세상을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따져보자. 이러한 아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선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보면 말 자체에 모순점이 있다. 어떻게 상주하면서 영원하면서 스스로 부리면서 행동할 수 있는가? 상주라는 말과 부리면 행동하다는 말은 벌써 모순이 아닌가? 상주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변화가 없는 것을 뜻하고, 행동은 움직임이고 변화이다.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것은 벌써 상주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주가 아니라 변화가 된다. 이런 내용은 유식론사들은 다음과 하지 말한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있고 상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상주하면은 생각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주라고 하는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항상할 상자에다가 뭐뭐를 줍니다. 항상 있는 것. 이 책상을, 이 칠판을 보면 항상 있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년이 지나면 이거 없어져요. 그러면 변하잖아요. 변한다고 하면은 상주가 아니에요.
내 몸도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상류라고 해요. 그렇지만 나이가 많이 들면 죽어요. 죽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상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지 뭐야? 이렇게 상주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는 상주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이라든지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생각도 하루 종일 계속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제 상주한다는 말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순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 법은, 이 칠판이라고 하는 법, 이 덕이라고 하는 법, 이 그다음에 방바닥이라고 하는 이 법, 이런 것은 전부 다 대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이냐?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그 읽어보면은 또 여러 곳에서 진실로 있다고 집착하는 아의 체는, 나라고 하는 이 본체는, 이것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생각이 있다면 응당 무상하여야 한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 그럼 무상은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응당 변화하여야 한다. 생각은 계속 바뀌면서 움직이니까 언제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생각이 없다면은 응당 허언과 같이 업을 지을 수도 과보를 받을 수도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집착하는 나라고 하는 아는 이치가 모두 성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기가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어요. 전부 다 내가 이것이 나다라고 다 믿습니다. 이것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또는 여러 곳에서 진실로 있다고 집착하는 나라고 하는 본체는, 나라고 하는 이것은 작용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나라고 하는 것이 만약 작용이 있다면 손, 발 등처럼 응당 무상하여야 한다. 무상이라고 하는 건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변화하여야 한다. 만약 작용이 없다고 한다면 토끼의 뿔 같은 것 같이 응당 실제의 나가 아니어야 한다. 토끼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토끼한테는 뿔이 없습니다. 염소나 이런 것한테 소한테 뿔이 있지 토끼는 뿔이 없고 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끼한테 뿔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짜다의 뜻입니다. 가짜라고 하는 뜻을 옛날 사람은 토끼의 뿔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토끼의 뿔 등과 같이 응당 실제의 나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집착하는 나라고 하는 아는 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주하면서 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보면은 인용문에서 토끼의 뿔 등은 논서에서 실체가 없는 것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이와 같이 앞서 정의한 우리가 그냥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그런 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뿐이며 말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의 특성이 서로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채 그런 아가 있다고 당연하게 여긴다. 전부 다 그러잖아요.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지 내가 이 가짜야 라고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정말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안 살펴봐요. 당연하게 돼 있지. 내가 있으니까 내 자식도 있고 내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도
가짜요? 내 부모도 가짜요? 이 세상도 가짜요? 이렇게 하면 정신병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법입니다. 이제 아는 이제 설명을 끝냈고, 법도 마찬가지다. 법이란 불교에서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삼보에서, 그러니까 이제 불경을, 이제 이 팔만대장경을 법이라고 하죠. 삼보에서 법보, 그 팔만대장경의 법이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의미로 삼법인 가운데 제법 무아의 법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후자의 경우이다. 보통 쉽게 전하고자 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요즘에 이 책에 보면 존재라고 하는 이런 말들도 많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또는 또 우주 만물, 이것을 다 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등 오늘날 불교 서적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식하는 현상을 갖다가 법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현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한다. 사색해야 할 일이 많이 필요한 용어이다. 편의상 이 글에서 쉽게 받아들이는 세상,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세상이라는 기존의 용어에 나에게 펼쳐진이라는 수식을 붙여 간혹 사용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 앞에 펼쳐진 세상, 이것을 법이라고 이렇게 보통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나에게 펼쳐진 세상인 법, 그 자체의 실유성, 이 법이 진짜 있는가 하는 것을 실유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 있는가, 유자는 있을 유자예요. 실제 있는가 하는 그 성질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장에서 나에게 펼쳐진 세상이 실유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색법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 세상은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아도 법에 포함된다. 내 몸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것도 법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바깥에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 나라고 하는 이것도 법에 속해요. 법이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특성을 통해 그것을 받아들인다로 풀이한다. 우리는 무엇이 이러저러한 특성을 가지고 그 특성을 통해 아라고 나라고 받아들인다. 즉 아는 무엇이다 라는 정의 자체가 바로 아가 법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나도 법에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죠? 재미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처님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갖고 5분 후에 또